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우선 21년 첫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 구독자 형님들 새해 복 좀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그 코스피의 경우 2990 오늘 1월 5일자인데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날 개장에 2990포인트를 이렇게 찍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제가 20년도에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어서 좀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자랑 같기도 하지만 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우리 멤버십 형님들께서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예상된 흐름을 지금 좀 우리가 지금 분석된 대로 예상된 흐름대로 흘러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1년 증시가 다시 열리게 되었고 이런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서 일부 이렇게 가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잇따른 연인 경고 목소리가 조금 들려오기도 해요. 단순히 이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도 않는데 주가만 흔히들 말하는 버블을 쌓아가고 있니? 아니면 최근에 좀 있으면 있을 그 조지아 이런 상원 경선에 있어서도 이 민주당이 조지아 당선에 이렇게 당선될 경우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잇따른 경고 목소리가 조금 많이 들려오고 있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런 경고 목소리가 이 다른 자칭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경고 목소리가 조금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1년 증시 정말 이 두려운 존재인지 아니면 또 반대로 작년 20년 코로나 정점이었던 시기에서도 그렇듯이 그때가 정말 두려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약간 이 아슬아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이 폭락 그러니까 이 떡락의 이런 그 미래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년 새해 증시 개장 첫날 코스피는 개장 첫날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1% 이상 하락하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전일 그 코스피 상승 이후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이런 그 조정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 단연 이벤트로 미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전에 그 멤버십에서 영상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앞으로 이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중국 그리고 신흥국을 필두로 한 이런 그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보다 더 아웃퍼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멤버십에서도 자세히 다루었고 사실상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초반에는 좀 나스닥이 가파르게 오랐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렇게 코스피가 더 아웃퍼폼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저는 예상컨대 앞으로 이 코스피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더 강하게 더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21년 1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바이든의 취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전에 이 상원 선거 결과가 이 주가를 흔들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도 좀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연일 이 상원에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흔히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리포팅을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론조사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당 이렇게 조지아 상원의 이 상원 선거 결과가 사실상 그 민주당이 좀 유력하게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여론조사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그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이 상당한 주식장의 이 악재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뭐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정책들, 사실상 뭐 바이든이 내세우는 정책들이랑 상당히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인 걸 좀 이야기해 보자면 미국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가 21%인데 28%까지 이렇게 무려 7%를 한 번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각종 세율을 인상시키는 이런 법안들, 그리고 각종 규제 확대,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증시가 나름 조정되고 나름 미국을 필두로 조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사실상 그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경우 이 강력한 약달러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아무튼 투자 포지션이 제가 보기에 미국 주식보다는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민주당이 이 미국의 대통령을 집권하게 되고 이른바 이 상원까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집권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는 충분한 이 강력한 약달러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존에 트럼프가 했던 정책들, 뭐 법인세를 오히려 트럼프는 인하시켜가지고 미국의 뭐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을 약간 배부르게 만들었지만 이와 반대되는 정책들, 법인세 인상, 각종 세율 인상을 시키면 당연히 이 미국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뒷장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2018년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정책, 그러니까 21년에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공약으로 냈었던 게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트럼프는 사실상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법인세를 뭐 35%에서 21%까지 이렇게 크게 낮췄고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사실상 이 달러를 이 약달러 구간에서 강달러로 이렇게 턴 어라운드 시키는 작용을 이 법인세 정책이 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전부 다 이 법인세 내렸다고 근데 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세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데 법인세가 일부 일조했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정책은 미국 주식을 사실상 더 부양시켰다. 왜냐, 결국 미국의 글로벌 공룡 기업들, 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법인세를 내려주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의 기업이 이익을 더 창출할 수밖에 없고, 이익을 더 창출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의 이 돈이 이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이런 기업에 다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는 다시 오르는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이 구간 동안 달러의 이 긴축적 재정 정책도 그 연준의 자산 흐름표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서 강달러를 부추긴 요인도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정책은 미국 주식을 그동안 이 부양시켰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버블을 상당히 부추겼다 볼 수 있고, 글로벌 공룡 IT 기업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약달러 추세를 다시 강달러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한몫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21년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죠. 우선 뭐 기후적으로 친환경 정책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정책에 상당히 지금 옹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트럼프보다 약간 그 격하게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그 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 있죠. 그리고 단연 뭐 코로나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야 상당히 이 안전적으로 트럼프보다야 좀 대응을 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뭐 상원, 하원에 뭐 이런 그 합의 없이도 그냥 단독적으로 거의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상 이 부분은 이 합의 이후에, 그러니까 이 법안이 도출된 이후에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그 미지수가 남겨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3번의 경우 그리고 4번의 경우 약달러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 대응 방식은 지금보다야 대응 방식이 더 나아지고 이 백신 효과로 이 다시금 분위기가 좀 안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당연히 달러에 반한 달러는 안전자산에 이 반대되는 자산인 약달러 현상으로 더 심화될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 달러를 풀면 풀수록 또 약달러로 더 작용될 심산이 더 높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 그러니까 이 달러의 자산 매입도 한동안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고, 12월 FOMC 회에서 언급했듯이 제로금리도 일단은 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든 시대에 이 약달러 국면 속에서 위험자산의 선호 국면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1년은 기점으로 점차 유동성은 이렇게 좀 행보하게 되면서 이런 역대급의 다시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시나리오는 당분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물가와 회복이 뒷받침된다면 유동성이 지금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지금은 물가와 회복이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으니 유동성을 조금 줄여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통속도 증가율과 M2 증가율은 사실상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유통속도 증가율은 이 경기의 회복이냐 반등이냐 침체냐 이걸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침체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반등하는 구간에는 확장 구간, 침체 구간, 확장 구간,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통속도, 달러의 유통속도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고, 참고로 음영친 부분은 침체를 나타나게 되고요. 침체. 그래서 유통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면 침체, 현저히 줄어들면서 침체, 현저히 줄어들면서 코로나 침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통속도가 적었기 때문에 M2 증가율 달러를 상당히 풀어서 이렇게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유동속도가 줄어들어서 야, 이제 증시 유동성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동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가열된 증시는 언제라도 조정이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조정 없이 가는 뭐 금융시장, 뭐 주식, 원자재, 금융 상품은 없죠.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급하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또 크게 조정돼야 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역대급의 유동성, 이 달러의 힘은 결국 그 뒤어서 경기의 회복, 그러니까 유통속도를 결국 끌어올렸고, 이런 유통속도의 증가는 곧 경기의 반등을 의미한다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유통속도의 증가가 지금 이 표가 3분기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위험자산은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유통속도의 증가, 경기의 반등과 함께 장기 국채금리는 지속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2% 가까이에 도달했던 점 볼 때 이미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는 분명히 경기 회복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의미고, 아직 이런 버블을 우리는 두려워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깍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20년도가 지나긴 했지만 20년도 한 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분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